사찰인지 아닌지 여부를 가를 수 있는 매우 핵심적인 쟁점인데 이 부분에 있어서 조금 취재들이 상당히 미흡했다. 검찰에서 얘기하는 주장들을 상당히 그냥 인용을 했다. 기자들이 국민의 알 권리를 수호를 한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그렇게 검찰 측에 정확히 윤석열 총장 측에 유리한 그런 거를 수용을 하면 안 되는 거죠. 애초에 검찰 측에 많이 좀 치우친 보도가 나오는 것 아니냐 이제. 오늘 뉴스 역학조사에서는 윤석열 검찰총장 업무 배제 근거가 되었던 판사 사찰 문건에 관련된 뉴스의 전파 양상에 관련해서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. 특정 재판에 있어서 그 재판장 아니면 주심들이 어떤 재판을 해왔는지 그리고 어떤 판결을 내렸는지 그런 것들에 대한 판결 성향 분석이 일단 들어 있습니다. 그래서 뭐 언론 보도를 통해서도 충분히 검색할 수 있는 내용들이 있는데 문제는 이제 일부 내용들이 상당히 좀 민감한 개인 정보라든지 아니면은 정말로 언론 정보를 통해서 언론 보도를 통해서 이거를 획득을 했는지 여부가 좀 의심되는 내용들이 좀 들어 있어서 이게 크게 논란이 되는 건데요. 우리 법 연구의 소속이나 합리적이다 이런 식의 뭐 평가가 내려져 있고요. 아니면은 무슨 지검장의 처제다 이렇게 아니면 인맥 같은 거를 이제 적어놓은 거죠. 16년도 무리야기 법관 명단 포함 이런 내용도 들어 있어서. 지금 이것이 좀 사찰을 한 것이 아니냐 이런 의혹들이 지금 퍼지고 있는 상황입니다. 그다음에 검사 개인의 말을 이른바 따옴표 보도하는 그런 행태의 보도가 굉장히 많아 보이거든요. 자, 그중에서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야구 코치가 심판의 성향을 분석하는 것도 사찰이냐라고 하는 이제 한 검사의 주장이 그대로 기사 제목으로 만들어져서 보도되는 양상입니다. 야구 코치가 수사권이 있지는 않죠. 뭐 수사권이나 기소권이 있지는 않고 그러니까 검찰이라는 조직은 어쨌든 굉장히 막강한 권한을 가지고 있고 이런 리스트들을 가지고 있을 때 이게 어떻게 활용이 될지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의구심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잖아요. 근데 야구 코치가 이를테면은 뭐 심판한테 어떤 행동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? 그러니까 이거를 두 가지를 좀 등치시키는 이런 식의 비유는 굉장히 여론을 호도하기 위해서 나온 거다라는 거. 검사 측의 주장이에요. 이거를 전면에 내세우는 방식으로 이제 보도를 하는 것이 좀 문제고 전체적으로 좀 밸런스를 좀 잡아야 될 것 같아요. 이런 의견도 있고 이거를 비판하는 의견도 있다라는 거를 좀 균형 잡히게 보여줘야 되는데 언론들이 뉴스를 너무 많이 쪼갭니다 요즘은. 그러니까 이거를 하나를 다 따로따로 이제 그렇죠. 약간 클릭수 늘리기하고 또 약간 연관이 있는데 이런 식으로 보도를 하다 보니까 단편적으로 사람들이 이거를 보면서 오히려 좀 헷갈리게 되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 같습니다. 불이익을 줄 수 있는 위치에 있느냐 없느냐 이게 기준입니다. 네. 불법 사찰이냐 아니냐의 기준은. 근데 말씀하신 대로 야구 코치가 심판에게 불이익을 줄 수 있는 위치가 아니죠. 그건 권력기관이 아닙니다. 근데 검찰은 수사권 정보 수집 권한 막강한 권한이 있을 뿐더러 더 가장 큰 권한은 뭐냐면 언론을 움직일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. 하면 안 되는 건데 검찰이 현실적으로는 언론에 흘려가지고 그 담당 판사를 망신주기 하는 사례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. 그러면 이 무리야기 법관이라고 하는 게 이제 그 사찰 문건 안에서도 실제로 좀 문제시되는 그런 정보랄까 정보 수집의 내용이기도 한데 자 그러면 이게 언론이 이제 여기에 대해서 어떤 태도로 보도를 했는가도 한번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아요, 김 대표님. 예, 일반적으로 언론 보도를 검색해서 나온 보도가 아닌 특정 몇몇 문구 중에 하나가 이 16년도 무리야기 법관 리스트 이거거든요. 이게 사찰인지 아닌지 여부를 가를 수 있는 매우 핵심적인 쟁점인데 이 부분에 있어서 조금 취재들이 상당히 미흡해. 검찰에서 얘기하는 주장들을 상당히 그냥 인용을 했다. 그 리스트를 보지 않았다라는 주장인데 이거를 그대로 사실 인용을 해가지고 다 보도를 해주는 거는 너무 검찰 측에 많이 좀 치우친 보도가 나오는 것 아니냐 이제 이런 우려들이 나오는 거죠. 그러니까 사찰 관련된 문건 보도 보면서 좀 떠오르는 그런 사건이 있었다라고 말씀을 주신 것 같아요. 어떤 예. 부분인가요? 그 뭐 2018년에 있었던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인데요. 네. 그 최근에 지금 그 전 김은경 환경부 장관을 검찰이 징역 5년을 구형을 했습니다. 그러니까 내용은 그 환경부의 산하 단체장이나 뭐 임원들에 대해서 리스트를 작성을 해서 이 사람들이 임기가 얼마나 남았는지 이런 것들을 뭐 리스트를 만들어서 봤다라는 거예요. 이게 이제 소위 말해서 환경부 블랙리스트라고 불리고 있는데 당시에 이제 언론들은 이게 그때 이제 환경부 측의 변호인은 이거는 구글 검색을 통해서 다 취득할 수 있는 정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타이틀이 환경부 블랙리스트라고 좀 이제 검찰 측의 주장을 강하게 반영을 해가지고 나온 보도들이 상당히 많았어요. 그때는 환경부 블랙리스트라고 하고 검찰은 그냥 일상적인 업무, 뭐 공소유지를 위한 일상적인 업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버리면은 이거는 모순인 거죠. 그러니까 상황에 따라서 말을 바꾸고 언론 보도가 바뀐다라는 거는 상당히 좀 문제가 아닌가. 적어도 이제 기준은 동일해야 되지 않느냐. 결국은 기준이라고 하는 건 검찰인 거 아니냐.